신혼여행에 시어머니가 따라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이틀 뒤였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박 4일의 신혼여행. 짧지만 우리만의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죠.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가방을 내려놓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나야, 여기. 돌아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큰 캐리어를 끌고 계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죠. 어머니, 왜 여기?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나도 제주도 가는 거야. 마침 너희랑 같은 비행기더라고. 마침? 같은 비행기?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눈을 피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시어머니는 우리 바로 뒷좌석에 앉으셨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같은 곳으로?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 호텔이 어디니? 나는 근처에 잡아놨어. 근처라는 말에 조금 안도했어요. 그래도 따로 묵으신다니까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는데 시어머니도 같은 호텔이었어요. 같은 층, 바로 옆방이었습니다. 어머, 신기하네. 우연이야, 우연. 시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에게 물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제주도 가고 싶다고 하셔서 말리기가 어려웠다고요. 신혼여행인데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고 싶었지만 결혼한 지 사흘째였습니다. 벌써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우리 방으로 오셨어요.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셨죠. 저는 피곤하다고 거절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같이 가요. 식당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결혼식 이야기, 하객들 이야기, 음식 이야기. 저는 거의 듣지 못했어요. 남편과 단둘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시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게 신혼여행인가? 대답은 없었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첫날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우리 방 문을 두드렸어요. 아침 7시였습니다. 미나야, 일찍 일어나야지. 성산 일출봉 가야 해. 저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남편은 졸린 눈으로 일어났죠. 원래 계획은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10시쯤 출발하기로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있으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렌터카에는 3명이 탔습니다. 남편이 운전하고 시어머니가 조수석에, 저는 뒷좌석에 혼자 앉았어요. 신혼부부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야 할 자리였는데 성산 일출봉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신이 나셨어요. 미나야, 나 사진 좀 찍어줘. 여기 배경 좋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시어머니 사진을 찍었어요. 1장, 2장, 10장. 시어머니는 계속 포즈를 바꾸셨죠. 준호야, 너도 엄마랑 같이 찍자. 남편이 시어머니 옆에 섰어요. 저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저만 카메라 뒤에 있었죠. 미나야, 너도 와. 같이 찍자. 시어머니가 손짓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랑 준호 씨가 찍으세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제 눈을 마주쳤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지만 그는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점심은 해녀의 집에서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회를 시키셨고 저는 입맛이 없었지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남편에게 회를 집어주셨어요. 준호야, 이거 먹어봐. 싱싱하다. 남편은 받아 먹었어요. 제게는 한 번도 권하지 않았죠. 저는 물만 마셨어요. 미나야, 너는 왜 안 먹어?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목이 메어서 삼킬 수가 없었어요. 오후에는 섭지코지를 갔어요. 바다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걷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남편 팔을 끼고 걸으셨어요. 준호야, 엄마 넘어질까봐. 천천히 가자. 저는 그들 뒤를 따라 걸었어요. 혼자서 커플들이 지나갔고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저는 그 풍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차올라서 호텔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한라산 가자. 일찍 출발해야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침묵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물소리에 묻혀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해. 저는 돌아 누웠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셋째 날도 시어머니의 계획대로 흘러갔어요. 한라산 등산. 저는 원래 등산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나야, 엄마 힘들면 좀 도와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앞서 걸어가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중간쯤 올라갔을 때 시어머니가 쉬자고 하셨어요. 바위에 앉아 물을 마시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나야, 준호 잘 부탁해.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준호가 착하지? 말은 없어도 마음은 따뜻한 애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착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건 알았으니까요. 결혼하면 힘든 일도 많을 거야. 그래도 참아야 해. 그게 아내의 역할이거든. 참아야 한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지금 이 순간도 참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참아야 한다는 건가요? 어머니는 신혼여행 때 시어머니랑 같이 가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그건 다른 얘기고, 다른 얘기.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상에 올랐을 때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미나야, 여기서 사진 찍자. 처음으로 둘이 찍는 사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카메라를 들어주셨죠. 남편이 제 어깨에 팔을 둘렀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산길은 더 힘들었어요. 무릎이 아팠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남편에게 의지하셨고 저는 혼자 걸었어요. 저녁에는 흑돼지 구이를 먹으러 갔어요. 시어머니가 고기를 구우셨고 남편 접시에만 올려주셨죠. 저는 제가 먹을 만큼만 구워서 먹었어요. 미나야, 너도 더 먹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이미 배가 불렀어요. 음식이 아니라 감정으로.
호텔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일은 우리 둘이만 어디 갈 수 있을까요? 남편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왜 신혼여행을 온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남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지만 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에 제주 바다가 보였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여행이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어요. 오늘만 지나면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우리 방 문을 두드렸어요. 오늘은 중문 해수욕장 가자. 거기 예쁘더라. 저는 남편을 보았어요. 남편은 눈을 피했습니다. 마지막 날마저도 시어머니의 계획대로였어요. 해수욕장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흐렸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고 파도가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벤치에 앉아 쉬신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해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화났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화가 났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으니까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 힘들어 하셔서 남편의 변명이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혼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신혼여행이에요. 우리 둘만의 시간이어야 했어요. 근데 계속 시어머니랑 셋이었잖아요. 처음으로 쏟아낸 말이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말해주셨어야죠. 시어머니가 따라오신다고. 그럼 전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텐데. 눈물이 났어요. 참고 참았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바람에 눈물이 금방 말랐지만 계속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이번 한 번만 그래. 어머니도 제주도 처음이셔서 이번 한 번. 그 말이 더 화가 났어요. 이번이 끝이 아닐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럴 거죠? 어머니 말씀이면 다 들어주시는 거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호텔로 걸어갔어요. 남편이 뒤따라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벤치에서 우리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방에 들어가 짐을 다시 확인했어요.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지만 저는 말을 걸지 않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도 조용했어요.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듯 말씀이 없으셨고 남편은 운전만 했습니다. 저는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시어머니는 다시 우리 뒷좌석에 앉으셨어요. 이륙하면서 제주도가 작아져 갔습니다. 신혼여행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신혼여행. 사진은 많았지만 추억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여행 사진만 가득했고 남편과 단둘이 찍은 사진은 정상에서 찍은 딱 한 장뿐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공항을 나서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재밌었다. 다음에 또 같이 가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같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저는 출근을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신혼여행 어땠어? 제주도 좋았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좋았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한 신혼여행이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뻔했으니까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과는 대화가 줄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고 나머지 시간은 각자 보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지만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미나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 수 있니? 저는 바쁘다고 거절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결국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말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해 두셨더군요. 저는 설거지를 도우며 부엌에 있었습니다. 미나야, 제주도 사진 현상에 왔어. 시어머니가 앨범을 꺼내셨어요. 사진들을 넘기는데 대부분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속에 거의 없었어요. 이 사진 좋다. 준호랑 내가 성산 일출봉에서 찍은 거. 시어머니는 행복해 보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앨범을 보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미나야, 다음에는 부산 가자. 거기도 좋더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절대 안 간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좋아하셨어. 제주도 여행.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그러셨겠죠.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혼자 보았어요. 시어머니 사진, 남편 사진, 풍경 사진, 그리고 정상에서 찍은 저와 남편의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 제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결혼 생활인가? 다음 날 회사에서 선배 언니가 물었어요. 미나야,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고 남편에게 실망감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또 전화를 하셨어요. 미나야, 다음 달에 강릉 가려고 하는데 너희도 같이 갈래?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는 못 갈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왜? 바빠? 네, 일정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정?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과 저 둘이서만 가는 여행이요.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의견을 분명히 말했어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남편은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고 저는 예전처럼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다시 전화하셨을 때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시어머니는 점점 서운해하셨고 남편은 그 사이에서 힘들어했습니다. 미나야,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하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저도 서운했어요. 신혼여행 때. 그건 이미 지난 일이잖아. 지난 일. 저한테는 지나지 않은 일이었어요.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일이라고 없던 일이 되나요? 저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남편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직접 집으로 오셨어요. 남편이 퇴근하기 전이었죠. 저는 놀랐지만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미나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진지했습니다. 저는 차를 내드리고 마주 앉았어요.
내가 신혼여행 때 너한테 잘못한 것 같구나. 갑작스러운 사과였어요.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준호한테 들었어. 내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나는 몰랐어. 그냥 제주도도 가보고 싶고 너희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랬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근데 신혼여행은 달라요. 그건 신랑 신부만의 시간이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아. 이제야 알겠어.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구나.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실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미나야. 진심으로.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좀 더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참기만 했어요. 우리는 그날 오랜 시간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서운했던 것들을, 앞으로의 바람들을. 남편이 퇴근했을 때 저와 시어머니는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물었어요. 어머니랑 무슨 이야기 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필요한 이야기요. 남편도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모든 걸 해결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미나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 수 있니? 준호 아빠가 미나 보고 싶대. 예전 같았으면 의무감에 가겠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은 준호랑 둘이 데이트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는 어떠세요?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그래, 다음 주 괜찮아. 너희 둘이 좋은 시간 보내렴.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시어머니도 변하고 계셨습니다. 주말 남편과 저는 정말 오랜만에 단둘이 데이트를 했어요. 영화를 보고 맛있는 걸 먹고 한강을 걸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래야 하는 건데, 진작 이렇게 할 걸.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제주도에서 봤던 노을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번엔 남편과 단둘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미나야. 네. 사랑해. 남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저도요. 그날의 우리는 신혼부부 같았어요. 늦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시댁을 방문했을 때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이것저것 간섭하지 않으셨고 저도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미나야, 내가 할게. 너는 쉬어. 괜찮아요, 어머니. 같이 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나야, 지난번에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나도 신혼 때 힘들었어.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같이 사셨거든.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같이 사신 것도 힘든데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내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그때 정말 답답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옛날 기억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내 며느리한테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제주도 갔을 때 나도 모르게 옛날 습관이 나온 것 같아. 아들이 걱정되고 챙겨야 할 것 같고 근데 그게 너한테는 상처였구나.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도 처음이시잖아요. 아들 결혼시키는 게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고마워, 미나야. 이해해줘서.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남편이 제안했어요. 우리 다시 여행 갈까? 이번엔 진짜 둘이서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제주도. 이번엔 제대로 다녀오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주도는 여전히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그래요. 다시 가요. 새로운 추억 만들러.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그 품이 따뜻했습니다. 여행을 계획하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에 제주도 가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좋겠다. 이번엔 날씨 좋을 때 가렴. 사진 많이 찍어오고. 네, 어머니. 참, 미나야. 네, 너희 둘이만 다녀와. 이번엔 엄마 안 따라갈게. 시어머니가 장난스럽게 웃으셨어요.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어머니, 나중에는 같이 가요. 근데 그땐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과는 다른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1년 뒤 저와 남편은 다시 제주도에 갔어요. 같은 호텔, 같은 방이었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우리 둘만의 여행이야.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짜 신혼여행을 하는 것 같았어요. 호텔방에 짐을 풀고 우리는 성산 일출봉으로 갔어요. 1년 전 그곳. 이번엔 남편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번에 여기서 내가 혼자 걷던 거 기억나? 미안했어. 남편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지금 당신이 옆에 있잖아요. 정상에 올랐을 때 남편이 카메라를 꺼냈어요. 사진 찍자. 이번엔 진짜 웃는 얼굴로. 우리는 셀카를 찍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제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중문 해수욕장에서 우리는 모래밭에 앉아 파도를 보았어요. 1년 전 제가 혼자 울었던 그 해변. 이번엔 남편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미나야, 그때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알아요. 앞으로는 너를 먼저 생각할게. 어머니도 중요하지만 내 아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고마워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름다움이 온전히 느껴졌어요. 예쁘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너처럼.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남편을 살짝 밀었어요. 남편이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호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이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제가 지금은 웃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뭐 생각해? 남편이 뒤에서 안아줬어요. 작년 생각. 힘들었지? 응. 근데 지금은 행복해. 남편이 제 어깨에 턱을 기댔어요. 나도.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제주의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남편과의 오해도 모두 우리를 성장시킨 시간이었다는 것을.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제주도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1년 전에는 도망치듯 떠났지만 이번에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남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자. 그래. 다음에는 어머니도 모시고 오자. 물론 미리 얘기하고. 저는 웃음이 났어요. 남편도 웃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잘 다녀왔니? 사진 보여줘. 저는 사진들을 보내드렸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행복한 표정의 우리. 시어머니의 답장이 왔습니다. 예쁘게 찍었네. 너희 행복해 보여서 엄마도 기뻐.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면서 저는 작년 제주도 사진첩을 꺼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들. 이제는 그 사진들을 봐도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더 강해졌고 남편과 더 가까워졌고 시어머니와도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저는 새 앨범에 이번 여행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행복한 표정의 저와 남편.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작년 사진 한 장을 넣었습니다. 성산 일출봉 정상에서 찍은 억지로 웃던 저의 모습. 잘 견뎌줘서 고마워. 저는 그 사진 속 제게 말했어요. 그리고 앨범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남편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제는 이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결혼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힘든 순간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고 사랑하면 괜찮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따라온 신혼여행.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여행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걸 배운 시간이기도 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시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그래, 고맙다. 우리 며느리.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다가가 뒤에서 안아줬습니다. 왜? 그냥 고마워서. 뭐가? 내 남편이어서. 남편이 돌아서서 저를 안아줬어요. 그의 품이 따뜻했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집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